부동산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의 2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이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지만 전반적으로 오름폭은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한강변 재개발 대여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 4구역 수주전에 참여한 삼성물산이 분담금 상환을 입주 최대 4년까지 미뤄주겠다는 조건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주비는 최소 1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정 진주아파트가 각각 최고 49층, 57층으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광장 28, 목화, 삼익, 은하 등 나머지 단지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으로 정비계획을 마련 중이어서 내년까지 여의도 스카이라인의 큰 틀이 갖춰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 대한민국이 이 비상계엄 사태 이야기로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이 부동산 시장, 경제 상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 만에 끝난 이 비상계엄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의 이 공급 확대와 또 부동산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루 만에 이 막을 내린 비상계엄 사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의 흐름들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놓치지 말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주말을 앞두고 한 주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승묵 소장입니다. 금주에는 아주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계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셨고 또 지금도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일단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을 많이 꺼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뭐 좋은 영향은 못 미칠 겁니다. 그죠? 하지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많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어찌됐건 우리가 사는 집은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택시장에 참여하는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그대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간밤에 또 환율 때문에 방어한다고 뉴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면 아시겠지만 일단 자산 가격이 뛰어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향후에도 우리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거시경제적으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하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부동산 시장에는 조금 청신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고민 많으실 겁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세가 혼란스러울수록 이 안전자산에 유동성이 몰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도 이런 시기에 나는 어떤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내 집 마련 계획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또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릴 테니까요. 아마 여러분의 미래 계획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의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 만나볼 예정인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기 경기 구리시 산호동 386의 13번지인데요. 네. 상가가 1층으로 옛날 구옥이 돼 있어요. 네. 거기에 산호동에 개발이 있다고 음. 하니 가지고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해야 네.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연락처 주셨어요. 구리 네. 산호동에 386의 13번지 1층 네네. 상가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임대 주고 계신 상황이세요? 네. 그래서 세를 받고 있지만 사실 이 세보다는 더 궁금한 건 앞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네네. 계속해서 좀 보유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 네. 같아요. 한번 네네. 오늘은 이 상가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상가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네. 산호동에 네. 제가 잠깐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집번을 불러주셨으니까. 네. 네, 산호동 38-13번지요. 네. 네네. 386-13번지? 386. 예, 맞습니다. 네, 네. 386-13번지 여기네요. 네. 산호 IC 아래쪽에. 네.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자, 대로변에 이제 상가가 네네. 요 집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새는 잘 나오고 있고요. 네, 새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거주는 어디 사세요? 여기 자양동이에요. 아, 자양동에 거주하시고 여기 네. 이제 구리 쪽에 하나를 갖고 계신 거네요. 네네. 취득을 언제 하셨는데요? 구입은 한 10여 년 됐어요. 10여 년 되셨어요? 네. 네. 이게 뭐 개발 후제가 뭐 어떤 개발 계획이 어떤 게 있다고 얘기하던가요? 이크머스 농수산물 구리시 농수산물 시장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뭐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살지 않으니까 잘 몰랐어요. 궁금해서요. 제가 그 세부적인 개발 계획까지는 모르겠고요. 네네. 네, 일단 일반적으로 뭐 유통시장이 옮겨온다 하더라도 네네. 주변 지역에 우리 그 주택의 가치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주택의 가치 뭐 상가주택도 어차피 상가를 갖고 있는 주택이잖아요. 네네. 이 주택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그냥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집이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을 구역계로 해가지고 그게 개발이 되어줘야 돼요. 네, 개발이 되어주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뭐 도시 개발이나 이런 개발로 하게 되면 그냥 우리 감정가로 그냥 그 보상을 토지 보상을 받는 이제 수용 방식으로 진행이 돼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오히려 좋지를 못해요. 좋지 못하고 만약에 개발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주택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되어야지 가치가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면 가치가 올라갈 텐데 이 지역이 과연 재개발이 될 지역이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그죠? 네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은 뭐 시청자분이 이제 잘 안 가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네네. 여기에는 뭐 신축되어 있는 그 노후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지를 못하는 지역이에요. 네네네. 예, 노후도가 충족이 되지 못하면 재개발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한동안. 그리고 여기가 네네.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썩 아주 높은 수준의 아파트 가격을 유지하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요? 서울의 중심처럼. 예,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이 진행될 확률이 지금 현재 높지는 않다. 그래서 저라면 만약에 저라고 네. 하면 그냥 우리가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월세가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이 만약에 연세가 있으시다고 하면 지금 혹시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아들 거예요. 아드님 거세요? 45. 네네. 그러면 아드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네네네네. 아드님이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계세요? 네네. 어디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예예. 아드님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45. 45이시고요. 네네. 그럼 지금 45인데 아직까지 지금 그냥 요 상가주택으로 월세만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네. 월세가 얼마씩 나와요? 한 360 정도? 360? 네. 400만 원이라 치고 그죠? 그러면 네. 1년에 한 5천만 원 나온다 그죠? 네네. 예, 5천만 원 정도면 우리 아드님이 생활하시는데 뭐 불편함은 없으시잖아요. 네. 아드님이 그 월세를 다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 조그마하게 뭐를 예. 만들고 있는데 예. 거기에 같이 협세해서 생활비가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네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아드님이 이제 주택을 한 채 보유를 하고 계시지만 네. 아드님의 주택이 어디에 있으신 거예요? 자양동, 자양동에 고양이동. 자양이동 아파트예요?
네. 아, 아파트에 단독이에요. 한강변 단독인데 단독으로 한 동 올라가 있는 거. 그 자양 이동에 앞쪽에 예, 예. 거기를 한 채 갖고 계신다. 네, 네. 그러면 저라면요. 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지금 요즘에는 서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주기 위해서 네, 네. 굉장히 서울시도 그렇고 국토부의 뭐 도정법 개정도 그렇고 지금 많이 네.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향후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잘 진행이 될 것인데 네. 그만큼 이제 가치가 많이 올라가겠죠. 네, 네. 예,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이 주택 하나를 매도를 해서 이 돈을 네. 뭉쳐가지고요. 네. 좀 더 좋은 지역의 서울에 상급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아니면 재개발이 좀 진행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네. 투자를 한번 거주 겸 투자를 해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산호동에 이제 매년 뭐 한 4천, 뭐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할 텐데 네. 재개발, 재건축에다가 잘 투자를 해놓으면 이제 앞으로 우리 아파트 가격이 지금은 현재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전고점에 비해서 네.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들 때문에 지금 현재 못 네.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네, 네. 일반적으로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금리는 앞으로도 향후 계속 우하향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조란 말이에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자산의 가치가 좀 올라갈 거잖아요. 네. 예, 유동성도 공급이 될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잘 투자를 해놓으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그 차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월세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그래도 한 10억대 정도는 나올 거 아니에요. 네? 10억대 이상은 나올 거 아니에요. 10억이요? 10억. 네. 예, 예. 일단 예, 말씀해 보세요. 네. 예, 예. 그런 자금을 뭉쳐가지고 우리 아드님이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를 한번 갈아타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요 주변 시세를 좀 알아보시고 네, 네. 한번 부동산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뭐 말씀은 하셨는데 그게 우리 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 자산의 가치를 불려주는 개발 호재는 아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그 재개발 형식으로는 개발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죠? 시세 차익을 네. 많이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 더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으로 한번 자산의 이동을 한번 시켜보자. 리빌딩을 한번 해보자. 이런 집하고 얘기입니다. 이주택이 문제가 안 됩니까? 네? 아, 자양동 집하고 요거하고 팔아서 좋은 데로 가라고요? 네네, 단독지로? 그렇죠. 아, 네, 당연히 양도세는 네. 내야 될 거고요. 네. 네, 양도세를 낸다 하더라도 그 자금이 남을 테니까 그 자금을 보태가지고 좀 더 좋은 집으로, 좋은 네. 주택으로 가시자는 얘기예요. 네. 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락을 네. 주시거나 아니면 상담을 한번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월세가 지금은 잘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의 주셨던 대로 개발이 될까요? 라는 부분에서는 우선 물음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한번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그 다음 갈아타기에 대한 전략도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늘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예. 저희 그 자녀 이름으로요. 네. 소액 한 1억 정도로 네. 모아타운을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전에 소장님께서 언뜻 그 국회단지 모아타운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예, 예.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음. 좀 더 알아보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잘 또 시청해 주셨던 것 같아요. 감사드리면서 우선 네네. 말씀 주신 건 자녀 이름으로 그러니까 좀 네. 시간을 투자하겠다. 네네. 1억 소액으로 말씀 주신 국회의 모아타운 국회단지 네네. 투자해보면 네, 어떨지 한번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먼저 네네.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어, 다름이 지금 아니라, 예, 예. 네, 맞습니다. 자녀분 명의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자녀분이 수익이 지금 네. 나이가 어떻게 돼요? 32요. 아, 32세. 네네. 세대 분리는 돼 있고요. 아들은 돼 있고 딸은 안 돼 있어요. 아, 두 딸 분이신데, 명의로 네네. 네.
지금 아들, 어느 분 명의로 지금 딸 명의로 할까 지금 예, 따님이나 그래서- 아드님이나 네네. 네, 근데 둘 다 이렇게 나눠서 1억 1억을 해볼까 네. 아니면 하나로 모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예, 국회 단지 언제 저렴하게 그나마 좀 저렴하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때 강의를 좀 해주셔서 좀 더 여쭤보려고 연락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근무지가 어떻게 네네. 돼요? 아들은 저기 디지털 단지 있죠? 네? 예, 디지털 단지요. 가산. 디지털 단지 가산? 예, 가산. 예, 예. 예, 예. 딸은 시청 쪽이고요. 시청 쪽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억의 자금을 이제 총 2억을 갖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네네. 예, 2억을 가지고 이제 예. 따님이나 아드님이나 각각 1억씩 할지 아니면 뭉쳐 가지고 2억을 가지고 네. 어디다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 놓을지 요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국회 단지 좋습니다. 아, 시장님. 괜찮은가요? 네네. 여기가? 국회 단지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시청 쪽에 근무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국회 단지 쪽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회 네. 단지에서 2호선을 타고 4호선 네. 타고 시청으로 바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출퇴근하기도 좋고 자, 일단 봉천역 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1억 투자라고 했을 때 1억 투자가 네. 제가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좋은 지역을 두 네. 군데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기로는. 네. 자, 네. 우리 국회 단지 설명 많이 들으셨죠? 제 방송을 보셨다면. 제가 선생님 방송을 보고요. 잠깐 한번 갔다 왔거든요. 임장을요. 다녀오셨어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부동산들이 많이 닫혀 있어가지고 네. 한 군데 있어서 들렀더니 네. 이게 1구역, 2구역으로 이제 나눠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나눠져 있는데 네. 지금 내놓으신 분들은 이제 호가를 그대로 이렇게 1억 넘게 내놓아 있고 예. 지금 2구역에 네. 그 빌라인데 전세 끼고 좀 저렴한 게 나온 거 있다고 그거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 주소를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주소는 꼭 굳이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예. 빌라인데 금액이 어떻게 돼요? 매매가가? 지금 2층인데요. 네. 매매가가 2억 1천. 2억 천. 네네. 네. 전세는요? 전세는 지금 이게 1억 5천이라 그래, 1억 8천이라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 빌라가 공시가가 내려가면서 대출이 좀 적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한 1억 5천 정도 이제 뭐 1월 달쯤에 예, 세를 넣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재는 1억 8천이지만.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네. 빌라 같은 경우에 네네. 매매가는 지금 2억 2천인데요. 2억 천, 네네. 예, 공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1억 8천에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1억 8천에 들어있는데 앞으로는 1억 5천 정도 될 거라고 부동산에서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네. 생각하기로는 이 네네. 공주가 대비 126%를 하면 네네. 이게 이제 1억 8천이 아니고 1억 5천이 된다 이 얘기예요. 예, 부동산에서 그러면 네네. 네, 6천 투자가 되죠. 네네. 네, 6천 투자. 6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 서울 지역에서 살펴보면 봉천동의 국회 단지만큼 좋은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평지가 아니 네? 평지가 아니라 이렇게 네, 경사가 계단식으로 돼 있죠. 네네. 그러니까 되게 이 국사봉 쪽으로 해서 되게 고바이예요. 네네네. 그렇기 그래도 때문에 괜찮은지요? 재개발을 예. 진행을 하는 곳입니다. 아. 경사가 많이 져 있기 때문에 네네. 관악구청에서 여기를 네네. 이 혹시 스토리를 모르시죠? 네네. 이 국회 단지가 경사가 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지대에 있어가지고 침수가 없을 처음 것 가봤어요. 같지만 네네. 침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반지하주택도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구청에다가 민원 접수가 굉장히 많이 가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주거의 위험도가 많이 높죠. 침수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개발 대상이 되기는 했는데 여기가 지금 보면 우리 노후도가 67% 30년 이상 된 빌라들이 67%까지는 안 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일반적인 재개발로는 추진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서울시에서 다행히도 모아타운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노후도를 공동주택 그러니까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 20년으로 기준을 낮춰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모아타운으로 구획 진행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면 모아타운이라도 똑같이 재개발처럼 다 네네. 빌라들을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네네. 아파트를 지으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침수 구역에 대한 해소가 완전히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민들이 요청을 했을 때 관악구청에서도 같이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재빠르게 여기가 진행이 되는 곳이거든요. 네.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관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해 말이나 하면 내년 초에 지금 이제 뭐 벌써 올해 말이니까요. 내년 초쯤에는 여기가 관리 계획 수립이 고시가 날 겁니다. 그러면 구역 지정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동의만 잘 나온다면 여기는 빨리빨리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입지적으로 네네. 말씀하세요. 입지적으로 봐서도
네네. 주변에 다 지금 아파트들이잖아요. 이거 고지대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네. 아파트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고지대면 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경관이 되게 좋겠죠. 조망이 굉장히 좋겠죠. 네. 예, 지금 여기 가서 살펴보시면 우리가 네. 빌라 촌 안에 들어가면 밑에가 잘 안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 길 쪽으로만 나오더라도 아래쪽을 네. 보시면 굉장히 경관이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 그만큼 좋은 집으로 좋은 아파트들로 탄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괜찮은 곳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의 네네. 강남 지역이고 특히나 네. 주변에 지금 관악구가 다 개발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에다가 412, 413 그리고 성현동, 모아타운, 뭐 봉천 14구역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다 들어서게 된다면 국회 단지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큰 아파트 군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입지도 좋지만 아파트 군이 형성돼가지고 우리 소득 수준이 괜찮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군도 형성이 되고 굉장히 주변에 아파트 가치들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5천 세대 가까이 네. 아마 규모 그 정도 되는 규모로 대단지 아파트로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일단 만약에 6천만 원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면요 네네. 투자하셔야 돼요. 선생님 제가 번호를요. 네. 그게 그 봉천동 635-305거든요. 거기 네. 들어가는 게 맞나요? 635-305요. 예예. 635-305. 200 예. 금방 제가 해볼게요. 말씀을 하셔도 예 제가 잘 모르니까 그거 확인하려고 전화 또 드렸거든요. 봉천동 635-35 305. 305 네네. 305번지. 2014년, 네, 여기 포함되는 지구역이에요. 아, 맞아. 2014년도 건축한 거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권리사정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 입주권 있거든요. 그냥 받으실 수 있어요. 아, 그럼 요거 하고요. 네네. 예, 지금 봉천동 645-3구요. 645-39. 3구. 여기는 1구역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아, 네, 여기도 좋습니다. 여기도 괜찮아요. 예, 구역에 포함이 되는 곳이고요. 아무래도 네. 1구역에 있는 아래쪽 구역이 더 낫겠죠. 그쵸. 네, 여기 지하철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경사도도 훨씬 낮고요. 아래쪽으로 만약에 같은 금액이라 그러면 투자 금액이 같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아, 투자금은 더 되고 여기에 또 복권 아파트를 또 권해주시더라고요. 복권 아파트요. 네네. 복권 아파트보다는 국회 단지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복권 자, 아파트 시작된다. 그러면 아까 두 개 635-305랑 645-87이 좋은데 1구역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 모아타운은 아, 이 구역- 아시겠지만 모아타운은 네네. 예, 예. 1구역, 2구역이 있으면요 그 구역 네. 안에서도 또 다 나눠져요. 예, 구역이 그러니까요. 각각의 어떤 게- 조합으로 설립돼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있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 가로구역 안에서. 아. 우리 일반적인 재개발들은 이 가로구역이 아니고 그냥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어느 그쵸. 집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집을 갖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모아타운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있다 그러면 내 네. 구역, 내가 만약에 5구역이다 그러면 5구역 안에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소장님 제일 밑에 그게 한길가로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으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입지가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1억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아드님께서 가라산 디지털 단지에 근무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봉천동 모아타운에 따님 명의로 하나를 투자를 하시고요. 네네. 가산 디지털 단지 주변으로 해서 이제 금천구가 굉장히 많은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소장님. 제가 네. 방송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소장님. 네, 거를. 가산이 여기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 근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바로 가까이 인근으로 해서 여기 금천문화예술정보고등학교 있죠. 예술정보 저는 잘 네, 모르는데. 여기가 예. 모아타운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 옆에는 이제 신속통합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시흥동부터 시작해서 지금 재개발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모아타운 지금 독산 3동, 독산 4동에서 모아타운이 이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는 미리 여기 가서 모아타운에다가 지금 이제 진행하려고 이제 하는 중이니까 예. 아무래도 피가 없을 거잖아요. 예. 피가 없을 때 미리 가서 여기 독산동 모아타운에 하나 투자를 해놓으시면 독산 몇 동이죠? 예술고등학교. 3동입니다. 독산 3동. 삼동. 예, 금천문화예술정보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어요. 이쪽 예. 지역을 한번 좀 알아보시기 바라겠어요. 아, 그리고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도 네네.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세미나에 꼭 참석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는 나중에 이제 출퇴근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독산동을 생각을 할 때 저는 네. 이제 그냥 현대아파트 금천현대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네네. 들어가서 살면서 그건 어떠세요? 아, 그것도 괜찮은데요. 네. 지금 우리 소액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예. 예, 소액으로 투자할 때는 여기 모아타운으로 투자하시기 제일 좋다는 모아타운이 얘기입니다. 낫고 아니면 금천현대도 괜찮은가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아, 금천동이 여기는 앞으로 저기, 많이 네. 바뀌는 곳이에요. 한 가지만 금천- 말씀드릴까요? 아시죠? 지금 좀, 시간을 너무 많이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네, 네, 금천구에 너무 하여튼 감사합니다. 많이 바뀐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소장님 방송을 그동안 또 열심히 시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임장도 그 지역으로 벌써 다녀오셨는데 보셨던 지역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하는지 꼼꼼하게 또 체크해 드렸으니까 늦지 않게 투자해 보시고 또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춰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0331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가 2018년도에 황학동 주방거리의 빌라를 전세 끼고 매입을 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 만약에 이걸 매도해야 한다면 매도 후 2억 원의 자금이 생깁니다. 이 자금으로 어디에 투자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럼 우선은 이 황학동 이 주방거리의 빌라 이 다세대 주택이 향후 전망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문자 상담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황학동에 지금 주방거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2018년도에 이제 취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2018년도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즈음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우리 오피스텔들 여기가 이제 황학동이 보시면 우리 지적도만 한번 볼까요? 지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황학동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 우리 상업 지역이에요.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들을 많이 지었고요. 그리고 또 다세대 빌라들,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이제 그 용적률 혜택을 받아가지고 많이 지었던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은 아무래도 뭐 좀 싼 금액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취득을 하셨다고 하겠지만 여기 일대는 내 집이 가격이 좀 오르려고 하면 또 옆에 똑같은 또 집이 지어지게 되고 또 좀 가격 오를 때쯤 되면 또 지어지고 이래서 많이 상승을 못했다는 느낌을 아주 지금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똑같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 노후도가 익으려면 보통 기준으로 우리 30년 정도는 있어야지 노후 불량 주택으로 취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한 10몇 년 이상은 지나야지 여기 일대가 노후도가 좀 무르익는 재개발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는데 그게 좀 요원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주방거리라는 또 특화된 거리입니다. 특화된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는 일반적인 재개발로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로 만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라면 차라리 그냥 매도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매도를 하고 남는 자금이 있으시면 그 보유 자금을 보태가지고 어디 만약에 아까 2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2억을 가지고 황학동 일대보다는 차라리 좀 진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그렇게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한 군데만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지금 2억 정도로 투자를 할 때 그래도 2억이면 재개발 초기 재개발로 해서는 좀 괜찮은 지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이 어디냐? 바로 마포구로 가셔가지고 마포구는 한강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입니다. 지어지고 나면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으세요.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피가 그만큼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향후에 이제 강의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입지, 사업성 뭐 이런 것들 다 따져야 되거든요. 자, 여기 봤을 때 마포구에 이제 합정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하죠. 합정역 관련해있는 노래도 있고 그죠. 이 합정역의 8번 출구 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신속통합이라든지 아니면 모아타운이라든지 추진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고 만약에 내가 자금이 모자란다라고 하면 지금 추진을 당장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추진되는 지역들이 지금 향후에 지나면 또 구역이 진행이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옆 구역들도 옆에 있는 지역들도 다 같이 또 추진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합정동 8번 출구 일대는 어디나 할 것 없이 다 괜찮으니까 여기 일대에 2억의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하면 한번 투자해 두시면 굉장히 향후 한 5년, 10년 이내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황학동 주방거리에 있는 다세대 빌라는 다세대 주택은 가급적 매도를 하시라. 빠른 시간 내에 매도를 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이쪽 합정동 쪽으로 갈아타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전세 끼고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투자 가치 면에서 살펴봤을 땐 매도하는 편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우선 빠르게 매도 계획부터 세워보시고요. 그 다음 투자 전략은 꼭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결정하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문자 주신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1209 쓰시는 시청자님 사연인데요. 흑석동의 명수대 현대아파트의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는 짧고 간결한 문자를 좀 보내주셨어요. 아마 보유 중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시청자분 이제 짧게 향후 전망만 말씀 주셨습니다. 명수대 현대아파트는 워낙 유명하죠, 흑석동에서. 한강현대하고 여기는 뭐 말씀드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유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향후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강에 영구 조망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우리 보시면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수대 현대아파트가 있고 한강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계신 지역이 명수대 현대아파트고요. 앞에 한강 조망이 영구 조망입니다. 그냥 나는 평생토록 이 건물이 있는 한 계속해서 한강을 보고 조망을 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바로 옆에 또 흑석초등학교가 있죠. 그래서 초품합니다. 초품하고 또 그 바로 옆에는 흑석역이 있습니다. 흑석역 지하철 9호선 강남으로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우리 반포 바로 옆에 이제 여기 또 반포잖아요. 반포에서 그냥 뭐 사반포라고 얘기를 하죠. 흑석동을. 그리고 또 흑석동의 일대에 지금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이죠. 재개발. 중앙대 병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일대는 향후에 아파트 가치가 굉장히 지금보다도 더 비싸지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 이미 명수대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다 찍었다. 전고점을 넘어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18억 정도 하는 수준이에요. 자, 제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마 이 재건축 때문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자, 재건축이 과연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말들이 되게 많았죠. 뭐 재건축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재건축이 된다에 무조건 한 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흑석역이 있습니다. 흑석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일대는 용적률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 준축으로 상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용적률 뭐 250% 정도 될 텐데 대지 지분이 한 14평 정도 되죠. 대지 지분 14평에 용적률 2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용적률의 혜택을 받으면 거의 한 360%까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360% 정도 받아가지고 이 현재 대지 지분이 14평인데 360% 상향을 받게 되면 이 대지 지분이 평균 대지 지분이 얼마까지 줄어들 수 있냐면 거의 한 9평에서 8평에서 9평까지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벌써 한 5평 이상이 나죠. 그러면 이 5평 이상 나는 이 대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일반 분양으로 해서 사업비를 충당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충분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흑석동 일대가 재개발이 되게 되면 흑석동 일대 신축 아파트도 가격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현재 앞으로 리바이만 하더라도 24억 정도 하잖아요. 24억. 자, 그러면 여기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 이 아파트만큼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향후로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지금 재개발은 지금 당장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향후에 한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야지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될 텐데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당연히 한 10년 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30억대로 간다 이 얘기예요. 30억대로 가게 되면 당연히 지금은 현재 우리 재건축 아파트, 명수대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18억 정도 하지만 지어주고 나면 30억 이상이 된다 그러면 벌써 12억의 차익이 남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계시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시라. 향후 전망은 매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좋다라는 표현해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천천히 상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문자로 여러분의 고민들 세심하게 살펴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많은 분들 문의 주고 계시는 재개발과 관련해서 방송 시간에 이 재개발에 대해서 배우는 거 너무 한계가 있어요. 좀 길게 좀 알아보고 싶어요라는 말씀들 참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재개발 투자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시국이 어떻든 전국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내 집은 마련을 해야 됩니다. 실제 지금 현재 내 집을 마련하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 40% 이상 내 집 마련은 내 집 없이 그렇게 거주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분들의 가장 최종 목적 종착지는 뭡니까? 떳떳한 내 집을 하나 마련해서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 시장은 항상 투자가 이렇게
맞물려가면서 이렇게 들끓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내 집을 마련해서 그 가치를 많이 올리는 게 이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것이 무엇일까? 투자 상품으로 봤을 때 부동산에서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인 아파트 투자하는 것보다는 재개발에 투자하는 게 진정한 고수들이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요즘은 또 이제 예전에는 재개발을 워낙 무서워해가지고 재개발하면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재개발 투자를 안 하셨어요. 무조건 안전한 아파트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좀 깨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마 우리 이 박성재 TV 부동산 코너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재개발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재개발 그래도 아직까지도 조금 위험한 부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냐?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곳들은 뭐 조합 설립 인가가 났든지 사업 시행인가가 났든지 뭐 그 이후 단계로 들어가는 지역들은 재개발이 잘 흘러가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를 안지를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들어가는 분들은 다들 이제 소액을 가지고 좀 많이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초기 재개발 구역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초기 재개발 구역들은 아직까지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 부분들을 제가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더 상세하게 오시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내 자금을 가지고 어디를 투자할지를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금 선에서 어디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까지도 다 말씀을 드리니까 좋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 세미나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또 1시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들으시고 많은 매물들 보시고 그렇게 투자도 한번 직접 진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귀한 시간 함께 하시면서 또 좋은 정보도 나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지만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서 접수 받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세미나 문의 주시면 또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재개발 예정지, 재개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지 세미나 시간에 길게 좀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하지만 또 이 세미나에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남은 강의 시간 통해서 그 핵심만 좀 정리해드리는 시간도 준비했거든요. 과연 재개발 투자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오늘 핵심 요약 부탁드려요, 소장님. 네, 간략하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개발 요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예정지, 초기 재개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을 많이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과연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근데 어디를 투자하는지를 찾으시는데 어떤 거를 중심으로 봐야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갔더니 어떤 뭐 한 1억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더라. 근데 또 어떤 지역에 갔더니 여기도 1억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더라. 그런데 향후 가치를 따져봤을 때 어디가 더 많이 오를 것이냐 이런 거를 잘 생각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뭐 추진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이게 추진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봤을 때 시청에서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가 진짜 선정될 수 있는 구역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막 투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방지하고자 오늘 제가 어떤 지역에 투자하는데 기준은 어떤 것을 둬야 하는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찾아봐야죠. 노후도가 가장 중요하죠. 내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역을 갔더니만 신축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 재개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죠. 자, 왜냐? 기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준만 통과를 한다면 신축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거기는 재개발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노후도 기준 우리 요즘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제 바뀌었죠. 예전에는 67%였는데 3분의 2 이상이었잖아요. 이게 완화가 됐습니다. 좀 더 재개발을 빨리 속도 있게 진행해주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을 했죠. 60%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에 갔더니만 신축이 좀 많아도 돼요. 신축이 좀 많다 하더라도 60%만 노후 불량 주택 건물이 넘으면 60%만 넘으면 우리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자, 두 번째 모아타운이 있죠. 모아타운. 일반적인 재개발에는 여기는 그냥 우리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 역세권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그런 지역들은 60%만 넘으면 되고 모아타운은 요 60%인데 요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빌라가 있다 그러면 그 빌라는 30년 이상이 되는 빌라들이 60% 이상이 있어야지 재개발 사업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모아타운은 좀 더 완화를 시켜놨죠. 30년이 아니고 요거는 20년입니다. 20년만 넘으면 이러한 주택들이
57%만 넘는다라고 하면 그 지역은 재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각각 가로구역 안에는 57%지만 전체 모아타운으로 봤을 때는 또 이거를 50%로 완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서울의 어지간한 노후저층 주거지역들은 웬만하면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하면 다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 몇 가지 예전에 주거정비 지수라 그랬죠. 가점을 주는 가감점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리스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침수구역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또 위험지 위해 지역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심의에서 할 때 심의를 이제 판단을 할 때 가점을 줄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동의율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리스트 표가 있는데 그 표를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서 그 점수를 다 매겨요. 심사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그걸 합산을 해가지고 가장 많은 점수를 받는 지역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떨어졌다 하더라도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지역이 좀 노후화가 되고 주민들이 많이 여러 가지 이렇게 동의를 많이 하고 또 그 지역에 또 구청에서 또 힘을 좀 써준다. 우리 진짜 여기는 재개발해야 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막 하면 그런 지역들은 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정성적인 평가, 정량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정성적인 평가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노후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된다. 갔더니 신축 건물들이 너무 많더라 이러면 그런 지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조금 벗어나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직히 이 노후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입지죠. 입지. 노후도는 여기가 재개발을 진짜 진행할 수 있는 곳이냐, 실질적으로 구역이 지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고, 이 입지는 여기가 얼마나 빠르게 진짜 제대로 재개발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겁니다. 서울에 우리 아시겠지만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죠. 강북은 노후도 기준에는 굉장히 만족을 해요. 노후도 기준에서는. 근데 두 번째, 강남은 입지 기준에서 만족을 합니다. 그죠? 자, 제가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이 노후도는 만족을 하게 되면 무조건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지정이 됩니다. 하지만 입지는 이 사업이 진짜 갈지 안 갈지는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입지에 따라서. 자, 그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성이 어디가 잘 나옵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들이 비싼. 내가 똑같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강북의 집을 가지고 있고 강남의 집을 갖고 있다 쳐요. 근데 강북에는 아파트로 지어지고 나니까 이거는 10억짜리고 강남에는 지어지고 나니까 30억짜리가 되더라라고 하면 당연히 시세 차익이 여기 10억이 큽니까? 30억이 큽니까? 30억이 크죠. 그러면 당연히 진행을 하겠죠. 조합원들이 어차피 내 자산 가치를 높이는 거니까. 그래서 강남이냐 강북이냐를 따졌을 때 당연히 강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자, 여기서 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시세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 10년 뒤의 시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개발 호재를 제대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에는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용산에 말도 할 것 없이 많고요. 그 주변 지역으로 해서 다 개발 호재들이 많습니다. 강남에도 뭐 서남권 대개조 뭐 여러 가지가 잡혀 있죠. 하지만 그 개발 호재들을 진짜 실행될 수 있는 개발 호재인지 10년 뒤에 실행될 수 있는 개발 호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되고요. 특히나 우리가 향후에 내가 지금은 저층 주거지야. 저층 주거지고 우리 그 뭐 호갱노노라든지 요즘 어플들 되게 많잖아요. 부동산 주택이라 그래가지고 뭐 아실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보면 뭐 어떤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뭐 한 20억 정도 되는데 어떤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10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근데 개발 호재가 없으면 계속해서 20억, 10억의 차이가 나겠죠. 하지만 어느 지역이 10억짜리 하던 지역인데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는 곳이래. 그러면 이런 지역이 나중에 갔더니 한 10년 뒤에는 20억이 될 수 있는 지역이야. 20억 이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하면 이런 지역에는 아파트 지금 빌라 가격 싸잖아요. 빌라 가격이 싼데 그만큼 적은 금액을 투자해 놓잖아요. 근데 적은 금액을 투자해 놓는데 나중에 갔더니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이나 상관없이 비등비등하게 그렇게 높은 지역으로 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가 시세 차익이 제일 크겠죠. 그런 지역에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시면 세미나에서도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 입지가 위치라고도 하죠. 입지가 중요하니까 그 입지는 지금 현재의 입지도 있지만 요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현재의 입지도 있지만 미래의 입지가 있더라.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미래의 입지. 이 미래의 입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별표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지역을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강조를 하면 그 지역은 당연히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 미래에 많이 변모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사업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사업성 얘기 많이 하시죠. 사업성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을 또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업성은 또 우리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데도 굉장히 또 한몫을 하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지역에 갔더니 이게 한 10,000제곱 정도 돼요. 1만 제곱미터고 여기 지역에 갔더니만
주택수가 한 100채 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래요. 서울시의 어떤 지역에 가면 10,000제곱 정도 있다 그러면 거기가 만약에 단독주택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한 100채 정도 있습니다. 100채 정도. 여기가 2종인데 불구하고 2종 1종이나 2종에서 2종 일반이나 1종 일반이죠. 여기에서 한 100채 정도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거의 팩트예요. 자, 이게 여기가 만약에 재개발이 되잖아요. 재개발이 돼서 이제 아파트가 되죠. 아파트. 그러면 3종으로 바뀌죠, 땅이. 자, 여기에 단독주택이 100채가 있단 말이에요. 100채. 그러면 얘가 아파트로 지어지게 되면 여기는 아파트가 세대수가 몇 채가 들어가냐, 몇 호가 들어가느냐. 1만이라고 그랬죠. 뭐 기부채나 뭐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재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가 3종 일반으로 바뀌는데 보통 한 200에서 250%의 용적률을 받습니다. 2배를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몇 채가 들어가는 아파트로 바뀌느냐? 이 아파트가 세대수가 약 한 200에서 250세대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 조합원 수가 100채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100명이었잖아요. 근데 지어지고 나니까 아파트가 100채가 더 남더라. 그러면 이 남는 100채를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그걸 사업비에 충당을 해서 분담금을 낮추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분담금이 낮아야지, 적게 들어가야지 주민들이 진행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지역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또 함정이 있죠.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많으면 또 웬만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비싸요. 그래서 아파트 한 채를 받으나 이 내 땅을 그냥 내 집을 단독주택을 파나 가격이 뭐 차이가 별로 안 나.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골머리 썩여가면서 아파트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 단독주택으로 매매를 하는 게 낫죠. 땅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성은 좋지만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 자, 제일 좋은 것은 뭐다? 여기에 빌라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꽤나 빌라들이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이분들은 지분을 투룸 같은 경우에는 한 6평 정도밖에 안 갖고 있어요. 6평, 7평 정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런 뭐 한 29제곱 정도 되죠. 30. 그러니까 아주 작은 한 10평 정도 되는 빌라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이 빌라가 분담금 얼마만 좀 붙으니까 아파트 한 채, 30평대 아파트, 25평 아파트를 주더라. 이게 재개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어떡합니까? 바로 찬성으로 돌아가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서울에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니, 좋은 입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빌라를 갖고 있으면 내가 얼마 안 되는 빌라를 갖고 있는데 뭐 10몇 억짜리 아파트를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분들은 찬성으로 돌아서시겠죠. 그래서 하지만 또 함정은 또 있죠. 사업성은 또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왜냐? 여기에다가 단독주택들을 다 허물고 빌라를 다 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대수가 무지하게 늘어나 버리죠.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거의 뭐 한 800세대 정도가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짓고 나니까 200세대. 이게 사업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권리산정 기준이다, 뭐 지분 쪼개기 방지다 뭐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 빌라들이 꽤나 들어가 있으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성은 조금 낮아지겠지만 그만큼 또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겠죠.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잘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판단하는 그런 안목을 좀 기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유의사항이 있죠. 초기 재개발이다 보니까 우리 초기 재개발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몇 가지가 있죠. 제가 꼽는 3가지 정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이거는 워낙 중요해가지고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첫 번째, 권산일이라고 그러죠. 권산일. 우리 초기 재개발 신축들 많이 투자하시죠. 요즘 또 주택수 제외시켜준다니까. 그러면 꼭 분명히 초기 재개발 지역들은 권리 산정 기준일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5년 재당첨 제한 아직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강남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용산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제2의 투자를 할 때 또 한번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세 번째,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우리 역세권 많이 투자하시죠. 역세권 주변은 웬만하면 지구단위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피해서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치고 다음번에 한번 또 상세하게 또 얘기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또 상세하게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 핵심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드렸지만 이 핵심 말고 또 깊이 들어가서 투자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다음 주 예정돼 있죠.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 주 수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오후 1시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지금 방송으로 살짝 보셨던 그 핵심 요약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렇다면 투자할 지역이 어디인지 그 지역 이야기까지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양승국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무료지만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으니까 언제든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시거나 세미나 문의 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 이번 주말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